안녕하세요. 네, 3편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 거의 다 돼 가는데요. 내용 읽기 중에 저는 이제 마무리 이 내용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선배 직장인들에게 배우는 7가지 자세를 이제 서머리해서 놓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이렇게 서머리가 돼서도 좋지만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 같아서 좋더라고요. 저랑 함께 볼게요. 자, 상사와 함께 성장하라 그랬어요. 태조 이성계랑 그리고 정도전, 그리고 태종 이방원이랑 하륜. 세종대왕이랑 황희, 홍구경이랑 정조 이런 관계에서 보면요. 상사는 부하 직원의 실력을 이용했고요. 또 부하 직원은 또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함께 성장한 멋진 결과를 만들어낸 케이스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상사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직장 생활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직장 동료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나치게 상사와 관계에 치중하고 막 나는 출세할 거야 이렇게 한다면 동료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몰락하기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동료를 내 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료란 존재 자체가요. 직장 생활에서 큰 위로가 되어 주고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이제는 직장 생활하게 되면 뭐 끝나고 맥주 한잔 하는 재미 이런 것들이 좀 쏠쏠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책에서 보면은 황희한테는 맹사성이 있었고 이항복한테는 이덕형이 있었고 김육한테는 조익이 있었는데요. 네, 또 그리고 신숙주는 또 한명희가 있었죠. 이런 좋은 동료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선후배 관계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죠? 직장 생활에서 뭐 멘토가 될 좋은 선배를 만난다는 건 굉장히 큰 행운이에요. 그리고 좋은 선후배 관계는 멘토랑 멘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김종선한테 황이라는 든든한 선배가 있었고, 그런데 또 뭐 반대로 보면 하륜한테는 후배의 앞길을 막아서는 정도전이 있었고, 또 조광조는 뭐 오늘 내용에서는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선배인 남곤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남곤 또한 후배를 너그러이 품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지 않았나 싶고요. 또 기본 실력에 좀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 직장 생활을 좀 잘하기 위해서는요. 실력, 평판,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 요 3가지가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 처세의 신이라고 불리죠. 하륜. 그리고 뭐 소통의 왕 황희, 그리고 화술의 단인 이양복 이런 사람은 기본적인 업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럼 스스로 또 뭐 요새는 실력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게 직장인의 최고의 무기가 요새는 협업, 네, 팀워크거든요. 아무리 혼자 잘해도 팀워크가 없다면 사실은 굉장히 무너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많은 업적이 있고 우리가 여기 최고의 대왕으로 뽑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팀 세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장영실, 황희, 맹사성 이렇게 3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낸 큰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력 있는 직장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실력보다는 팀워크의 힘을 굉장히 많이 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판의 관리를 통해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직장에서 이렇게 평판 관리라는 건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좀 좋은 평판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브랜드를 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관리를 가장 철저하게 했던 사람은 이제 뭐 맹사성, 그리고 이중격.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음, 입방아에 올라내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정승이라는 최고 임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반대로 보면 허균 같은 경우는 평생 입방아에 오르려다가 결국에는 이제 불명예를 안고 세상을 떠났죠. 어, 모두, 허균도 그렇고, 뭐, 모두 그냥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평판 관리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좀 갈리지 않나. 자, 그 다음은 말을 잘하는 것도 이제는 직장인의 무기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옛말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금도 뭐 말 이쁘게 하는 사람 하나라도 더 주고 싶거든요. 그죠? 근데 황희 같은 경우는 관용의 화법으로 사실 존경 많이 받았고요. 고려 외교관 서희 이야기 들어보셨죠? 말 한마디로 강동 육주를 얻어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유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했던 이양복,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고요. 하지만 불필요하게 막 얘기해가지고 비난이 대상이 됐던 사람은 남이, 그죠? 결국에는 자기가 말한 말 한마디가 역모의 증거가 돼서 결국에 형장의 이슬로 이렇게, 네, 사라졌죠. 그런데 뭐 말을 하지 않는 거는 굉장히 불가능해요. 근데 불필요한 말을 남발하는 거는 주의해야 되고, 특히
네, 사람들 뒷담화하는 거. 이 사람한테 안 들릴 것 같아도요, 결국엔 다 들어가게 돼요. 비밀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괜찮다. 아까 본 것 중에 3대 불행, 인생의 3대 불행. 네, 저는 그게 좀 웃겼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뭐라고 그랬었죠? 네, 초년 출세라는 말이 있는데, 남보다 빨리 간다고 성공을 많이 하면요, 뒤에 실패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빨리 간다고 그 결과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종과 이제 조광조 얘기를 했지만, 중종의 그 처음부터 눈에 들어서 파격적인 출세를 거듭해서 37세 나이에 대사원, 지금 검찰총장격이죠. 근데 뭐예요? 완급 조절에 실패해서 출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추락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학연의 하륜 경우 보면요. 선배 정도전의 견제에 늘 가려서 평생 빛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에는 오랜 시간 묵묵하게 일하면서 좋은 기회를 엿본 끝에 기회를 잡고 성공을 할 수 있게 됐죠. 네, 그래서 조금 빨리 가는 것보다 느리게 가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직장 생활 하시면요, 이제 옆에 사람이 이제 인정받고 저 대리를 달았는데 나는 아직 그대로고 막 주임이고 이러면요, 굉장히 상처받고 직장 일도 하기 싫거든요. 네, 다 그러면 또 안 좋은 점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307 페이지에 나왔던 말인데,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네. 공부에 왕도가 없듯이 직장 생활에도 왕도는 없다. 그렇게 힘들었던 오늘 하루도 다시 이겨낸 나 자신을 대견스럽게 여기고 토닥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직장인에게 있어 최고의 처세술이 아닐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믿어라라는 얘기 같아요. 그죠? 네, 자기 스스로 믿고, 네, 열심히 일하면 다 최고의, 네, 직장인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면 한번 볼게요. 내 주위에 뛰어난 상사에게 배울 두 가지.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력이 다소 부족한 상사에게 배울 두 가지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리고 또 실패의 경험을 딛고 성공했던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조광조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고 제가 이런 내면화를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뭐 실패도 배우면 성공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실패를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실패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극복해 내가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네,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저는 굉장히 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심리학에서 이제는 어떤 거냐면 빨리 이게 탄력이 생겨서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인데 이것도 근육이에요. 마음의 근육이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하지 않으면 이런 회복 탄력성 같은 근육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능력이 달라요. 근데 이런 거는 좀 키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상목 교수 아시죠? 예, 서울대 이상목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45세에 차량 전복 사고로 해서 전신마비가 돼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6개월 만에 일상에 복귀를 했고, 그 사람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전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새로운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너무 긍정적인, 오히려 그거를 역경을 딛고 일어났죠. 네, 그리고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롤링 아시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절박한 싱글맘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책을 사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책을 사줄 돈이 없어서 본인이 책을 만들어서 애를 읽혀준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해리포터예요. 그래서 이런 싱글맘의 역경을 딛고선 부와 명성을 얻었죠. 그러니까 모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스토리텔링에 굉장히 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패 경험을 딛고 성공했던 적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해요. 네, 같이 읽으면 좋을 책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이거는 조선 직장인 열정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직장인의 처세술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는 이 조선왕조실록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를 읽고 이 책을 읽으면 또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조선왕조실록은 워낙 유명한 거 아시잖아요.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죠. 그리고 총 2077권인가? 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기록, 네, 그래서 이거를 쭉 쌌더니 아파트 12층 높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루에 100쪽씩 읽으면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4년하고 3개월이 걸린다니까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1392년 뭐 태조 이성계로 시작해서 1910년 순조로 이렇게 마치게 되는 500년,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500년의 시간의 흐름을 27명의 왕에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읽으면은 별 생각 다르죠. 진짜 이 사람은 정말 왕다운 왕이다. 아, 이런 사람은 왕이야?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설민석 이 작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쾌하거든요. 아이고요. 네. 이 책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 작가, 굉장히 유쾌하잖아요. TV 프로 나오면 뭐 진짜 빠져드는 것 같아요. 저도 말하는 거 좋아하지만, 근데 이 사람의 이 필력 자체도 되게 가볍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설민석 씨 걸 읽으면 조금 쉽게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차시 책 소개합니다.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그 설문지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냐면 제 취미를 맞춰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말도 빠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뭐 인스타도 인스타그램 요리 그 인스타도 하고 있고요. 막 그러면 요리 인스타 요정이에요. 그리고 막 취미로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정도로 막 정신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집을 읽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화가 많아. 화가 많고 막 이래서 어 이렇게 조근조근 이렇게 따뜻한 문장들을 읽을 때는 좀 이렇게 제 마음을 녹여주더라고요. 좀 착해지는. 마음의 온도를 높여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제는 화가 많으냐면 취미가 뭐게요? 취미를 맞추는 게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다음 시간에 취미 공개할게요. 제 취미, 네, 운동이에요. 운동인데 화가 많아서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책을 읽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말캉말캉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뭐 나태주 시는 여러분도 뭐 너무 유명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뭐 이런 세 구절로 그냥 뭐 수많은 독자들이 뭐 길거리에도 써 있고 막 그죠. 네, 이게 풀꽃의 이제는 그 작가 나태주 시인이 쓴 책인데요. 자연과 일상을 좀 소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시인 된 지가 50년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분의 나이를 몰랐어요. 근데 이분의 나이를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떻게 젊고 따뜻하고 이런 이렇게 센세이션한 좀 프레시한 거를 쓸 수 있을까 이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 읽으면서 저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하면서 좀 쉬는 시간, 네, 마음의 온도를 높여보는 시간,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번 그냥 가볍게 화장실에서도 쭉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읽어도 좋고, 저는 자기 전에 읽으니까 더 마음이 이렇게 말캉말캉해지고 좀 예쁜 꿈 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복까지 입고선 제가 재밌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뭐 역살에서 더 어려웠네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게 뵙겠습니다. 책 꼭 읽어오세요. 네, 다음에 만나요.